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개성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벌써 사흘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겸 사무처장 김창수 씨는 연락사무소만 제외하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특이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대한민국을 전면 압박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이 등장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우리와의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과 대조적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남 대화를 완전 중단하려는 의도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24시간 소통 채널인 연락사무소가 반쪽이 된 만큼 통일부는 주말 내내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주 근무하는 김 사무처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철수 전후를 지금까지의 패턴과 완전히 달랐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메시지 전달 방식이 달랐으며 지난해 9월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 북한은 자신들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나 무게를 실어 말하고자 할 때 통상 소장이나 부소장을 불러 얘기하곤 했는데 10월 4일 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지난해 9월 27일 자정에 김 사무처장을 불러 전달했던 게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철수 의사를 밝힌 21일에는 연락사무소 남한 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요. 북한 측은 21일 연락 대표관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무례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들을 건가요? 왜 항상 북한이 우위에 있고 우리는 아랫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북한은 이런 일방 철수 통보 이후에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 사무처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였으면 남한도 나가라고 쫓아내거나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하거나 언론을 통해 남쪽을 비난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을 것이라며 지금은 통일부 업무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수단에서도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소를 철수하면서도 일부 북측 인력들은 다음에 보자고 했다고 이례적인 상황임을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자랑할 내용입니까? 북한이 예전에 일방적인 통보와 협박이 아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이 듣고 싶은 건가요? 3월 초부터 북한의 이런 낌새가 벌써 보이고 있었습니다. 3월 초부터 이어진 북측의 소장 대리의 부재가 연락사무소 철수 전조였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김창수 사무처장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무분별한 해석이 나올까봐 잔뜩 긴장한 눈치네요. 북한 측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황충성, 김광성 소장대리가 2주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김광성이 근무하는 주에 황충성이 대신 연장 근무를 했다면서 그러다 3월 초 임시 소장대리라는 사람이 출근해서 김광성 선생이 사정이 있어서 임시로 왔으니 소장 대리가 모두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소장 대리 업무가 공백인 적은 없었던 것이라고 경위를 전했습니다. 왜 북한 쪽으로부터 당당하게 따져묻지 못하고 우리 쪽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건가요?
김 사무처장의 이런 말은 즉 소장대리 부재가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보다는 김광성 소장대리 일정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북측이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며 전혀 무의미한 일정이 되긴 했지만 당초 김광성 소장대리는 이달 25일 연락사무소에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북측의 일방적이고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태도에도 김 사무처장은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불씨를 살려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짐을 싸기는 했지만 북한 태도가 비교적 차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 않다며 적어도 연락사무소 차원에서는 상황을 파악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왜 매번 기다리는 입장입니까? 우리가 먼저 통보하고 북한에게 등을 보이는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 앞으로는 있을까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주말 내내 상황 파악에 몰두했는데 실장과 국장 약 1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선 주말 동안 개성에 체류한 남측 인원 25명에 대한 안전과 연락사무소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이번 철수가 기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무시에도 우리 남측 연락사무소는 평시대로 운영을 합니다. 북한이 봤을 때는 얼마나 웃음꼴일까요? 북한은 철수하고 대한민국만 남은 반쪽짜리 연락사무소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측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돼 내일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인원들의 출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인원 20명 등 70여 명이 평소처럼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혜성 차관도 21일 북측의 일방 철수에 유감을 표하면서 기본적으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연락 채널은 정상적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대리가 최근 자리를 비웠고 북측에선 철수를 했는데 어떻게 연락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사람은 없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으니 말 그대로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매주 금요일에 열리던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남측에서 통일부 차관인 천혜성 소장, 북측에서는 전종수 소장이나 황충성, 김광성 소장대리가 참석해 왔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2차 정상회담 이후 3월 1일과 3월 8일이 북측 공휴일이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주에는 전 소장이 내려올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장 대리도 부재인 상황이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만 있을 건가요?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남북 당국 간 회담과 민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자 개소했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대북 제재와 북측의 회담 준비 등으로 남북 관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건 우려가 아니라 팩트예요. 북한은 이런 나라입니다. 언제까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이제 하도 여러 번 당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해진 건 아닐까요? 작년 9월 연락사무소가 생긴 이래 실제로 올해 2019년에 들어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나 정식 회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소장회의를 제외하고 지난 1월 남측이 북측의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이용 수역 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대면 접촉과 도로협력 실무 접촉이 당국 간 접촉의 전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등을 돌리고 있는 북한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등을 명시한 군사합의서가 지난 3월 19일로 채택 6개월을 맞았는데요. 합의서 채택 초기에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가 해체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쏟아졌지만 대북 제재에서 자유로운 군사 분야를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올해 들어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이 주춤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어떤 것을 얻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 중지도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MDL과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는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지상에서는 MDL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공중에서는 MDL을 기준으로 폭 40에서 80km의 군용기 비행 금지 구역이 만들어졌으며 서해 덕족도에서 초도, 동해 속초에서 통천 해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 중지 및 해안포, 함포, 포구 폐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남북은 같은 달 4일 DMZ 내 22개 GP 시범 철수에 착수, 남북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GP를 파괴하고 검증을 완료했으며 정전협정에 의해 중립수역으로 지정된 한강 하구에서는 공동수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도를 제작, 조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지난 1월 30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해도에는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남북 선박이 한강 하구를 항해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강 하구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으로 해도를 보면 썰물대 배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 향후 남북 선박의 공동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울 좋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가정하고 수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잠수함이나 해상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지름길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서일까요? 올해 들어 군사 합의 이행은 절대 지지부진하며 JSA 자유왕래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주요 현안들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발판 삼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려면 남북 군사회담이 열려야 하나 개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한강 하구 공동수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해도를 전달하기 위해 양측이 만난 것이 마지막입니다. 얻고 싶은 것과 알고 싶은 것 모두를 성공한 걸까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3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 또는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을 합의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지금,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의 대화 재개나 안보 제재에 힘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끌려만 다니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북한과 동등하게 내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요구를 당당히 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과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